안녕하세요 학생들, 역사 2.0입니다. 자, 오늘부터 배우게 될 한국사 학습지 21번부터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란 1910년부터 45년까지 총 35년간 진행되었던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던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에 의해서 강제 점령 당하던 시기를 줄여서 일제강점기라고 부릅니다. 이 일제강점기는 총 세 가지 시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1910년대의 무단통치, 두 번째 단계 1920년대의 문화통치, 세 번째 단계 1930~40년대의 민족말살 통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21번 학습지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첫 번째 단계였던 1910년대 무단통치와 무단통치 시절에 실시되었던 토지조사자 사업 그리고 회사령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1910년대 무단통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통치의 무단이란 힘으로 강제로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1910년부터 19년까지 진행되었던 무단통치는 일본 제국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힘으로 강제로 통치하던 시절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단통치 시기 식민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최고기구로 조선총독부가 설치됩니다. 조선총독부는 17번 학습지에서 배웠던 을사조약 때 설치되었던 통감부가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 조선총독부에는 국민 출신인 조선총독이 최고 지도자로서 조선총독의 최고 관리로서 파견이 되었습니다. 조선총독은 조선 통치의 최고 권력자로서 오로지 군인 출신만이 임명될 수 있었다라는 특이점이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조선총독부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1910년대 무단통치 시절 당시 일본은 헌병경찰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헌병이란 군인들의 경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인의 경찰인 헌병이 일반 경찰을 지휘하고 그 업무까지 담당하는 제도를 헌병경찰 제도라고 합니다. 즉 헌병들이 군인뿐 아니라 일반 조선의 민중들, 일반 조선의 백성들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경찰의 업무를 맡았다라고 하는 점이 그 특징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조선 각지에 설치되었던 헌병 경찰들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무단통치 시기에는 조선태형령이라고 하는 법이 실시되었습니다. 조선태형령이란 조선 사람들에게만 태형이 적용되는 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형이란 볼기를 치는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곤장 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일본은 조선 사람들을 식민 통치하면서 이미 예전에 폐지되었던 태형을 부활시키면서 이 태형은 오로지 조선 사람들에게만 하나여 적용시키는 조선 태형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학습지에도 조선 태형령의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 내용도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선 태형령을 통해서 우리는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 시대 식민 통치가 조선 사람들에게만 불리한 쪽으로, 불평등한 쪽으로, 차별적으로 운영되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단 통치 시기에는 일반 관리, 교원 등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당시 찍었던 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뒷줄에 보면 학생들이 서 있고요. 앞줄에 보면 교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이 모두 이제 칼을 차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한국인들의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한국인들에게는 차별적인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어 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의 여러 가지 통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무단 통치 시기 1910년대 당시 일본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경제 침략을 하였는지를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10년대 당시 경제 침략 모습 첫 번째, 바로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자, 일본은 1912년부터 전국적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각지에 있는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그 토지 명단을 만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땅을 조사함으로써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확립된다고 선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의 여러 가지 통치 방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191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 당시 실시되었던 여러 가지 경제 침략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 1910년대 경제 침략 모습 첫 번째, 토지 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은 1912년부터 진행된 전국적으로 땅을 조사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제는 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토지의 양과 그 위치, 그리고 토지를 보유한 주인 등을 알게 되면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확립될 수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조사 사업은 사실 식민 통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을 확보하고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재정을 확보할 수 있지요.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빼앗아서 일본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신고주의의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조선 농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습지에 있는 토지조사령의 내용에도 반드시 토지 소유자는 신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홍보 자체가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홍보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조선 농민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혹은 일본이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본의 식민 통치에 협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농민들이 일부러 신고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이 짧거나 농민들이 일부러 신고하지 않으면서 신고되지 않은 토지, 즉 미신고 토지가 대규모로 발생합니다. 일제는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주인이 없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신고되지 않은 많은 토지를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빼앗은 토지들을 일본 농민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조선 농민들은 땅을 잃고 몰락하게 됩니다. 토지를 빼앗긴 조선 농민들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이 되거나 혹은 아예 조선 땅을 떠나 만주나 일본 등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자, 학습지에 있는 다음 그래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된 이후 조선의 농민들의 유형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 남의 땅을 빌리는 농민, 소작농들은 점점 그 숫자가 증가해 가고 있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 즉 자작농의 숫자는 점점 그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농민들의 비율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토지조사 사업이 조선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점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1910년대 일제의 경제 침략 모습 첫 번째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1910년대 일제의 경제 침략 두 번째 모습 회사령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에 발표된 회사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회사령이 발표되면서 한국인들의 경제 참여는 크게 억압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경제 참여를 할 수 있는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 틈을 타서 일본 사람들의 일본 회사의 성장이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조선 땅에서 일본 사람들의 경제 참여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학습지에 있는 회사령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았던 토지조사 사업, 회사령 이외에도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어업을 독점한다라는 내용의 어업령, 일본인들이 산림을 독점한다라는 내용의 산림령, 일본인들이 광업을 독점한다라는 내용의 조선광업령 등등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각종 자원들을 일본인들이 독점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우리는 191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1910년대 일본이 힘으로 조선 사람들을 다스렸던 통치의 형태를 무단 통치라고 하고, 우리는 무단 통치 시기 실시되었던 각종 다양한 차별적인 정책들의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 일본의 경제 침략 모습을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회사령 등으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 모습을 문화 통치 그리고 산미증식 계획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여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 공부하느라 다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내용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